네, 안녕하세요. 투잡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카페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시면 카페가 한 집거나 한 집에 있을 정도로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듯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특히 무인 매장이 많이 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카페를 안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안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저도 카페 가고 옆에 친구도 가긴 가는데 한 10번 갈 거 한 두세 번 줄여서 7번 가고 뭐 하루에 한 2잔 마셨던 거 한 잔으로 줄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전체로 봤을 때 뭐 알바생들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는 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단골 가게처럼 이렇게 가보면 항상 알바생들이 꽤 오랫동안 일을 하거든요. 근데 본사는 어떨까요? 현재 본사에서는 1100명을 줄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자주 가던 카페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점차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다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이제 아주대학교로 좀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대학교 앞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폐업한 가게도 많은데 카페가 폐업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24시간 있는 카페가 있으면 좋고 그 카페에서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카페가 사라지고 A About 맞나요? A About인가? 하여튼 뭐 그 카페도 사라지고 좀만 더 가서 있었던 카페도 문을 닫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 이렇게 폐업해가지고 임대 딱지 붙어있는 카페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이제 이디야가 있었는데 이디야가 문을 닫고 다른 가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카페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어렵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한 가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지갑이 얇아졌다는 거, 그리고 실질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200만 원을 벌어서 예를 들어서 뭐 중위소득이 250이라고 하니까 250만 원을 벌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곰탕 100개 먹을 거 100개가 아니라 90개로 줄었다는 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서 생긴 현상이에요. 이제 더 큰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커피콘 관련해서 작황이 진짜 안 좋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브라질 뭐 좀 콩을 좀 싸게 만드는 곳이 뭐 베트남의 뭐 아라비카 원두 뭐 이런 식으로 그 원두들이 되게 싼 값에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지금 가뭄이 들이닥쳐가지고 콩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커피콩 값이 원자재가 오르니까 커피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 덕분에 컴포즈에서도 지금 커피값이 올랐어요. 그렇다면 다른 저가 커피들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곧 있을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려워지니까 카페들이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외곽에다가 대형 카페를 엄청 크게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빵도 비싸게 팔고 커피도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거기에 자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주말에 이제 막 바글바글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동네에 있는 카페 전문점들이 곧 있으면 사라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가뭄으로 인해서 커피콘 값이 오른 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싸지고 있는 건데 유통 마진도 꽤 줄고 유통 가격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덩달아 커피값도 오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보시면 커피값들이 조금씩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커피 줄입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도 커피를 막 이렇게 복지를 막 제공해 줬었잖아요. 근데 커피값이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복지를 똑같이 줄입니다. 커피를 줄여요. 혹은 오늘부터 이제 커피 믹스로 갑자기 바뀌어요. 원래 난 항상 제 학교가 아니죠. 회사에 가서 나는 이제 그 아라비카로 만든 아메리카노 한 잔 먹어야지 이러고 딱 마시려고 봤는데 딱지가 딱 하나 붙어있는 거죠. 오늘부터는 커피는 믹스로 대체됩니다. 회사가 더 어려워지고 원자재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그 믹스마저도 개수를 정해요. 하루에 뭐 2잔. 제가 실제로 예전에 좀 회사가 어려웠을 때 그때 당시에도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커피 믹스를 가져가는 개수를 정하더라고요. 곧 있으면 커피 믹스도 사라질 판이었어요. 그 정도로 커피 값이 오르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조금씩 되면서 없앨 수 있다. 물론 그 작은 거 뭐 준다고
돈이 얼마나 들겠나 싶지만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없앨 수 있는 건 다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무인 카페가 왜 늘어날까? 이제 동네마다 새로 생기는 게 무인 카페인데, 무인 카페가 일단은 다른 뭐 무인 편의점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보다는 도난당할 확률이 조금 낮아요. 거기 비치되어 있는 뭐 종이컵이나 뭐 이런 뚜껑 같은 건 조금 도난당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외 것들은 도난당하기가 조금 덜 어렵다. 물론 그 중에 이제 좀 약간 상하신 분들은 직접 범죄를 저지르겠지만, 좀도둑이 이렇게 기승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듯이 이렇게 눌러야지 이게 제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커피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좀 없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생기고 있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요. 커피 한 잔이 뭐 1200원, 뭐 1500원 정도 하니까, 물론 이제 메가커피라든지 뭐 컴포즈라든지 이렇게 저가형 커피 전문 매장이 있다면 거기에 가겠지만, 보통 그런 데도 요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사실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가기는 하지만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음료를 먹고 싶을 때는 가격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형 커피 이런 무인 매장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장사가 계속 잘 될까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몇 개 있는데 항상 꽉 차 있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좀 손님들이 있는 거 봤지만, 그게 좀 유지가 되려면 그래도 하루에 그 다른 커피 전문점처럼 사람들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없으니까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도 많이 생기다 보면 이제 정해진 파이 안에서 나눠 먹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을 좀 겪게 되겠죠. 그래서 조만간 저는 그런 무인 매장들도 이제 폐업딱지가 붙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당연히 줄이겠죠. 커피 한 잔이 3,000원이었던 게 4,000원이 되고 4,000원이 5,000원이 되다 보면 그냥 안 마시거나 혹은 대체제 상품을 찾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카페를 자주 가는데, 요새는 저도 카페를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적인 것도 그렇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좀 괜찮은 카페를 가면 커피가 한 잔 막 5,000원, 막 6,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 먹기가 좀 부담이 슬쩍 되는 거죠. 뭔가 약속이 있거나 미팅이 있거나 뭐 하는 수 없이 지켜야 되거나 하는 수 없이 뭐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카페를 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가던 것만큼 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도 이렇게 그 드립백 커피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그 플랫폼에서 삽니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한 13,000원, 15,000원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대체 상품으로 사다가 그걸로 그냥 드립백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 드립 커피가 한 잔은 보통 7,000원 하니까. 근데 뭐 7,000원이면 7개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니까 나는 그렇게 마셔야지 하고 그냥 집에서 마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장인들도 아마도 카페를 나가서 커피를 사 먹는 거 이런 거 안 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밥을 한 끼 먹었어요, 점심을. 그리고 나서 뭐 밥은 각자 이렇게 엠빵을 했어요. 커피는 예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컴포즈 커피 같은 데 가서 내가 오늘 쏜다 그러면은 싸도 그렇게 돈이 얼마 안 나왔어요. 한 10,000원에서 12,000원이면 다 같이 이렇게 한 잔씩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1,000원쯤 했던 게 2,000원 올라서니까 조금씩 부담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부서에 10명인데 1,200원 하던 시절에는 12,000원이었잖아요. 20,000원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좀 안 씁니다. 왜냐, 밥값이 지금 13,000원, 14,000원이에요, 서울은. 거기다 커피를 내가 사준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커피를 줄이게 되고 그냥 오히려 집에서 시킨 커피를 가져와서 자기만 먹습니다. 그것도. 왜냐,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남한테 줄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뭐 좀 슬플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일본이 되게 뭐 검소하고 사람들이 막 도시락도 챙겨 먹고 절약하고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이게 돈이 줄고 물가는 뭐 그래도 잘 방어를 해서 싼 편이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돈을 진짜 극한까지 아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는 또 세금이 높으니까 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근검절약하고 되게 보기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마음의 여유까지도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또 커피 대신에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요새 차예요. 티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넣고 한 2리터씩 우려서 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돈이 덜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소형, 특히 이렇게 큰 대형 말고 정말 작은 규모의 카페들은 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거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싸든지 아니면 진짜 대형 카페로 그냥 크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던지. 대형 카페들은 난리 납니다. 이제 여러분 주말에 가면 찾을 데가 없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막 7,000원, 8,000원 팔아도 커피가 팔려요. 빵도 비싸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평상시에 그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모았다가 거기 가서 좀 기분을 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5일 동안은 진짜 돈을 극한까지 아끼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쓰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더 남으면 그 돈 가지고 동남아 가고 뭐 일본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진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이 어려움에 익숙해지면서 못 느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여러모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말이죠. 이제 카페들조차도 위험하니까 뭐 이제 자영업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카페에 대한 약간 그런 환상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힘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버티면 또 좋은 날이 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플랜 B를 어떻게든 마련하셔서 플랜 B로 옮겨 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갖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시는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 것들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